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례입니다. 데일리 영상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시작합니다. 월요일날 정말 공교롭게도 제가 출장을 가서 휴대폰을 아예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와서 오늘도 아까 비행기 타고 오자마자 이제 좀 이렇게 오늘 영상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비트랑 생각했던 거랑 또 같이 일하는 팀원들 텔레그램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통해서 이제 내용 나온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가 좀 하락이 나왔는데 예상을 솔직하게 많이 하진 못한 부분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일봉과 주봉, 월봉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지가 되었던 이 파란색 라인이 뚫린 상태인데, 이 박스권,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박스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부터의 이러한 박스권, 여기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보도록 할게요. 청록색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 청록색 박스권에서는 지속적으로 박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알트가 좀 많이 떨어져야지 힘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박스 안에 있고 일봉상에는 이러한 상황이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지지선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봉 먼저 볼게요. 주봉으로 함께 보시면 강조했던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EMA 21선, 이 초록색 선, 이 선을 몸통으로라도 지지가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불장의 대전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몸통으로 지지가 되고 만약에 이번 주 주봉이 뭐 이게 양전이 될 수도 있고 막말로 아직 일요일까지 남았으니까 혹은 이렇게 끝나더라도 몸통으로 EMA 21일선을 애매하게 지지하고 음봉으로 끝난다면 다음 주에 장이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이 파란색 선이 아까 일봉에서는 지키지 못한 게 되지만 주봉상에서는 몸통으로 지지가 되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게 만약에 뚫려서 아래로 떨어진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될 지지선은 이 하단 청록색 선과 일치하는 보라색 지지선인데요. 어, 이 보라색 지지선은 21년도에 있었던 하단 지지선을 쭉 이으면 이게 저항이자 지지가 돼요. 또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여기서도 되게 의미가 있었지만 이게 여기, 그러니까 우리 ETF가 되고 나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를 때 살짝 여기서 저항을 맞았다가 횡보하고 2주 이후에 3주 차에 뚫어내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대로 여기선 저항이 됐었는데 여기선 지지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근데 그러려면 확정적으로 떨어져서 이번 주에 이제 음봉, 우린 저점이 나왔다고 보지만 이 꼬리보다 더 아래로 떨어져야 여기까지 우리가 지지를 확인하러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사실 제일 높은 확률로는 지금 일봉상에서 요 몸통 있죠. 하단 보니까 6만 293달러 여기 나오죠. 시작 요 구간에서 아마 이제 횡보를 좀 이렇게 하다가 오르든가 바로 오르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 위에 저항으로는 단기 저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보라색 저항선 지금 보시면 오늘로 따지면 64,500 정도, 내일 보면 64,200 정도인데 이 저항선을 넘어가면서 다시 장세가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 보수적으로 트레이딩 하신 분들은 이 저항선 기준으로 이 선을 넘냐 마냐를 좀 이렇게 그어서 보신 다음에 넘어갈 때 매매를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어차피 영상에서 찍으니까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주봉 볼게요. 근데 정말 운이 없게 코로나 사태나 여러 가지 전쟁이나 재수없는 일이 일어나서 최하단부의 지지선을 어디로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요 청록색 선 여기를 봐야 된다. 이게 FTX 때부터 이어져서 23년 9월에 저점을 이었을 때 나오는 선인데 요게 42,000대 부근이다. 지금은 4만이고 42,000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말 최후의 보루 같은 지지선이고, 이 선은 약간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게 바이낸스 차트라서 잘려 있는데 비트스탬프의 이제 회사 거라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마 안 나와 있을 건데, 나와 있네요. 여기 이러한 차트입니다. 자, 코로나 때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데 비트가 10,000달러에서 3,800달러까지 거의 뭐 세 토막 정도 났잖아요. 이때 중요하게 봤던 이 지지선과 같은 역할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초록색 선으로 통해서 여기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보라색 선, 이 42,000대 구간 일봉상 보면 44,000이네요. 4,000대 구간 지금 당장 뚫어주는 게 제일 좋고, 그 위로는 이 빨간색 저항 69,000대를 뚫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일단 시장은 우리는 엊그저께 꼬리를 통해서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월봉으로 보면 조금 내용이 또 있는데, 오더블록, 그러니까 매물대가 몰려있는 요 하단부,
지금 보시면 얘가 6만 1000 중반이죠. 얘가 몸통 지지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요 구간이 이제 21년 11월 달에 고점 몸통 구간이고 10월 달에도 OW 겹친 이 구간인데 아마 이 구간에서 사실 저점이 이미 찍혔고 몸통 지지되면서 다음 달로 넘어가면 벌써 다음 주 월요일이면 다음 달이에요.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장세가 다시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면 67,500 정도까지 또 다시 위에 오더블로 이 몸통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최소한. 그러면 여기 구한 만약에 이 꼬리에서 샀다면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는 이제 그저께 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만약에 샀다면 여기서는 익절을 하는 게 분할 익절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리고 많이 간다면 7만 1000대까지도 다음 달에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다 7월 달에. 사실 월봉 보면은 횡보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내린 것도 아니고 오른 것도 아니에요. 보면 꼬리와 몸통을 보면은 위에가 조금 더 이 3월달과 4월달이 좀 더 길었고 5월, 6월이 좀 짧은 그런 형태인데 뭐 횡보하고 있고 7월달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리고 전 8월달쯤 돼야 다시 위로 가면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에서는 또 MA7일선 기준으로 본다면 이 보라색 선 자체가 또 지지가 꼬리로서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장을 이렇게 분기나 월달이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건 사실이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사실이고 근데 일봉으로 보게 되거나 4시간이나 15분을 쪼개서 보면 되게 힘겨운 시장인 건 그 또한 맞다. 여러분이 장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손절이 나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면은 그것 또한 정상이고 누군가는 나는 템포를 정말 길게 가져가니까 사실 지금 떨어지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상인 상황이에요 지금. 원래 시장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시간이 다 월봉으로 볼게요. 4개월인데 보시면 여기서도 이러한 지랄 무빙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 이러한 하락들이 월단이 있었고 뭐 여기서도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23년도 4월부터 23년도 9월까지 1, 2, 3, 4, 5, 6 이거를 오르고 내렸다라고도 뭐 볼 수 있지만 이걸 시간 지나서 보면 사실 횡보거든요. 이때를 이렇게 겪고 있으면 사실 힘들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는 지나왔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나갈 거고 그렇게 지나간다는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상황이 분명히 좋은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당장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당장은 위아래로 조금 지랄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보고 오늘 밤 12시에 또 타이코레 블라스가 상장하는데 그 내용도 함께 볼게요. 자, 자료를 보시게 되면 블라스트, 이제 블라스트를 위한 시간이다. 블라스트 대단은 내일 6월 26일 오전 10시, 오후 10시, 오후 4시, 뭐, 이 시간이 이제 EST냐, HKT냐, 뭐, 이것 따라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왔죠. 밤 12시, 그러니까 정오, 00시에 상장을 한다. 업비트랑 빗썸 모두. 자, 그래서 블라스트가 뭐냐? 블라스트는 쉽게 말하면 블러라는 회사가 있고, 블러라는 코인이 있는데, 얘네는 이제 오픈C라고 NFT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었고, 그 오픈C가 독점하는 시장을 블러라는 회사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코인을 찍어내고 이제 NFT 시장을 싹 다 독점하게 됩니다. 다시 완전한 독점은 아니지만 오프시랑 경쟁이 됐지만 어쨌든 블러가 더 우위에 있고 이제 그 블러가 만들어낸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다라고 보면 되고 왜 만들었냐고 봤을 때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블러가 NFT 거래소를 먹다 보니까 그 NFT가 또 비싼 것들은 되게 비싸서 몇십 이더씩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동성을 좀 만들기 위해서 블라스트 네트워크를 만든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비트에서 이벤트 하는 거를 잠깐 같이 봐볼게요. 아, 네. 그리고 이거 시간은 뭐냐면 상장은 12시인데 여기 나와 있는 시간은 에어드랍 시간이라 상장하기 전에 당연히 코인을 받아야 토큰이든 코인을 전송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11시에 우리나라 시간 밤 11시에 이제 에어드랍을 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비트 내용 볼게요. 저는 여러분 업비트 보고 계신데 제가 코인을 시작했던 게 업비트가 생기기 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업비트 상장 관련돼서 진짜 많이 기억이 나는 게 많고 에피소드 진짜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매도를 장외 거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최초 상장하겠다라는 건 처음 봐요. 그래서 좀 어색한데 자, 일단 매도 제한 가격이 44원으로 나와 있고 장외 가격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서 뭐 매도를 제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보면은 입출금 개시 시점이 11시고 거래 지원 개시 시점이 00시입니다. 그래서 밤 00시에 상장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뭐 입출금을 밤 11시에 오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점점 업비트도 좀 뭔가 변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블라스트라는 토큰이 이제 상장이 되고 거래가 될 텐데 어떤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다 보면 블라스트 거래 지원
기념 이벤트라고 해서 거래 상장을 하는데, 보시면 저 블라스트 돈 받고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블라스트 뭐 얼만큼 에어드랍 주는지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자 보면 블라스트 경품을 준다고 합니다. 빗썸도 똑같이 한다고 해요. 근데 전 빗썸을 잘 안 써가지고. 자, 거래량이 제일 많은 회원한테도 주고, 보유량이 제일 많은 회원한테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보시면 업비트에서 가장 많은 블라스 보유한 회원이 10명과 이벤트 기간 동안 거래량이 제일 많은 회원 10명한테 블라스를 뿌린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받는 게 이득인지 거래를 하는 게 이득인지 일단 잘 모르겠는데, 저거를 보다 보니까 타이코 때가 생각이 나요. 타이코랑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타이코 상장했을 때 타이코도 거래하고 토큰 받아가세요라고 해서 거래 이벤트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1등한테 12,000 타이코라고 해서 실제 지급 수량 뭐 제세 공과금 해가지고 떼고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되게 조심스럽고 희망 회로 같은 얘기긴 한데, 뭐 블라스트가 또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에어드랍이라. 타이코가 상장가가 3,146원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상장을 이제 아래에서 했더니 9,000원을 찍어버려요. 이거를 5분봉으로 쪼개서 잠깐 보게 되면 사실 진짜 좀 웃긴 얘기죠. 상장하고 5분봉 기준으로 상장 1, 2, 3, 4, 20분 동안 7,000원 위에서 놀았어요. 3,000원대에 상장을 해서. 자, 그렇다는 건 2배 이상을 갔다는 얘기고 고점은 3배를 갔다는 얘기인데, 블라스트가 44원이면은 고점이면 혹시 100원을 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고, 이런 영상을 정말 솔직하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찍어보고 싶었는데, 그냥 희망회로고 상상회로예요. 뭐 140원, 120원 간다고 저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좋은 건데 안 갖고 있으면 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진짜 이거는 투자 조언이나 사람 알아야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한 번쯤 영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남겨놓는 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달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